안녕하세요. 이번에 브레이크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 PPT 발표할 2024-380026 박준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동 시스템의 개요, 제1 브레이크에 의해 내력 장치에 의해 주차 브레이크에 의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브레이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멈추는 거. 멈추는 거.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브레이크 하면 자동차가 달리면서 나중에 멈추는 데도 사용도 되고, 그리고 주차할 때 뭐 길이 약간 내리막길이 있으면 차가 물러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주차 브레이크도 될 수 있고, 네, 이러한 총 틀어서 이제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제동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하는 자동차를 감속도는 정지시킨과 동시에 주차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마찰력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또한 요즘의 브레이크는 마찰식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동장치의 분류로는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제동장치 중에서도 제1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입니다. 유압 브레이크는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며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마스터 실린더에 발생한 힘이 4개의 바퀴에 있는 작은 실린더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파스칼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한 명도 몰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공간에 세워진 유체에 일적 압력을 가해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압력을 골고루 힘을 분배를 시켜서 같은 크기로 전달해주는 원리입니다. 이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동영상을 한번 보고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유체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유체의 모든 부분을 동일한 크기로 작용한다. 이유가 이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화면에 풀이 기능이라는 유체가 담겨있어요. 면적이 1m 제곱이 되는 분에 1kg 플러스 1m 제곱의 압력을 가하며 이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작용해요. 면적이 10m 제곱인 힘을 못해줍니다. 여기서 힘의 압력이나 면적이기에 A 부분의 힘은 1kg 줬으며 B 부분의 힘은 10kg 줬습니다. 작은 힘으로 큰 힘이 나온 거예요. 다만 이건 물에서 물을 올리면 안 돼요.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를 나눕니다. 이 부분의 면적이 커서 큰 힘을 얻는 것이 이 부분의 움직임 거리가 A보다 작습니다.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에서 거리가 작아지니 그렇지 보존 법칙은 유도되지 않죠. 이어서 유압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유압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유압기를 압축시켜서 만든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력을 발생시키고 기계 및 장치를 제어하는 시스템이에요. 과학의 논리를 자꾸 유체로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힘의 사용과 적용 방법에 따라서 작은 힘을 수십 개 이상 제어해서 큰 힘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원래 그냥 애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사기, 트레인, 트럭 등 기관들이 대표적인 유압 시스템을 이용한 기계들입니다. 유압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거운 짐을 쉽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압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압 시스템은 크게 유압 발생부, 유압 제어부, 유압 구동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압 발생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발생부에는 웨이포트, 전기부터,
유형 펌프가 있습니다. 오일 탱크는 유압기를 조절하는 저장 탱크인데요. 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열 작용을 통해 고온의 유압물을 내각시켜주고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기포나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 모터는 유압 펌프를 작동할 때 필요한 장치입니다. 유압 펌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펌프의 기계적 에너지를 전달해줍니다. 유압 펌프는 전기 모터에 의해서 공급되는 기 에너지를 유압류를 통해 인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펌프 입구부에서는 작은 진공이 생성되어 오일 탱크로부터 유압류를 빨아들이고요. 내부 부품의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고압류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유압 제어기입니다. 유압 제어기는 유압 발생부에서 만들어진 고압류가 액추에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흐름 방향, 속도, 압력 등을 제어하는 기관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 물량 제어 밸브가 있는데요. 압력 제어 밸브는 펌프에서 생성된 유체의 압력을 설정한 값으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향 제어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조절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방향을 전환하고요. 물량 제어 밸브는 액추에이터에 공급되는 물량을 조절하여 액추에이터의 작동 속도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압 구동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압 구동부는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압류를 통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구간이죠.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와 같은 구동기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압 실린더는 직선 왕복 운동을 통해서 물건을 들고 당기거나 이동시키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이렇게 유압 시스템 네. 이렇게 유압 시스템이란 네, 이렇게 유압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한 유압을 이용하는 유압 브레이크로 유압을 캘리퍼로 보내서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의 양쪽에 있는 패드를 압착시켜서 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드럼이 있는 제동 시스템으로서 드럼 내부에는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 브레이크 슈즈가 있고 피스톤은 내부에서 드럼을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켜 차량을 정복하고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렸던 디스크 브레이크와 드럼 브레이크에 대해서 더 자세한 동영상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드럼 브레이크에 대해서 무게도 강하고 고속에서도 안정적이기에 요즘 나온 브레이크들의 주류가 되었고 주중은 크게 디스크로부터와 헬리코어입니다. 휠과 함께 배정하는 둥근 모양의 디스크로부터를 헬리코어 안에 브레이크 패드가 꽉 잡아서 제동이 되어있는데요. 이 헬리코어도 고정형과 무동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동형은 브레이크 패드 한쪽 피스톤의 힘으로 로터를 잡는 것이고 고정형은 양쪽 브레이크 패드에 피스톤이 배치되어 양쪽에서 힘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고정형은 구조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높은 등력을 위해 스포츠카에 주로 이용됩니다. 가끔 자동차 카탈로그를 보면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로프버 중앙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조치해 내각 성능은 높은 것으로 성능은 물론 안정성도 높아져 원래 고마를 자동차나 스포츠카에 사용되는 것이 요즘은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비트 시기는 보통 3만에서 4만 킬로 정도 적당하지만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편차 같은 거로 자주 정막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는 자동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깊게 맞는 것이 마모를 늦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럼 브레이크는 요즘에 자동차나 휴양지들이 아반떼 등의 기본 등급 모델에 뭔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원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드럼 안쪽에는 슈라는 것이 드럼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압착이 되며 제동이 됩니다. 비교적 적은 힘으로 큰 제어력을 얻기에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
혼차별에서 유리하고 오염에도 강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열성, 즉 열 배출이 없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제공에서 취약하기도 하고 쉽게 과해집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브레이크 네, 다음은 배력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력 장치란 엔진의 진공 압력을 이용하여 페달의 힘을 증가시키는 장치로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배력 장치 중에서도 오늘은 진공 배력 장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공 배력 장치란 부압을 이용하여 페달을 밟을 때 마스터 실린더에 가해지는 힘을 배력시키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부압이란 공기나 가스를 부분적으로 배출시켜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 진공 배력 장치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증가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이 BSA라고 부르는 진공 부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 쪽에다가 브레이크 진공 부스터의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하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경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진공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이 진공 부스터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에서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밸브가 위치하고 안에 있는 공기를 강제로 바깥으로 빼주면서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또 이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공기를 빼내게 되면 이 진공 부스터 앞쪽과 뒤쪽, 이 앞쪽은 백큐 챔버고 뒤쪽은 프레스 챔버인데 앞쪽, 뒤쪽 모두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앞으로 밀려나서 뒤쪽에 공간이 생기고요. 공간이 생기면서는 바깥에 있는 대기압에 있는 공기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앞에 뚫려있던 부분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막히게 되면서 앞쪽은 여전히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되고 뒤쪽은 대기압이 유지가 되면서 가운데 있는 다이애프램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의 압력과 대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밟은 이 브레이크의 힘을 더 배달을 시켜서 앞쪽으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더 큰 제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다시 놓게 되면 뒤쪽에 있는 이 구멍이 막히고 앞쪽이 열리면서 대기압을 막고 진공 쪽은 열리면서 앞뒤 모두가 다시 진공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주차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정지된 상태에서 사람이 앞으로 밀리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졌고 주행 중에 스톱 브레이크가 고장인 경우에는 비상 제동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주차 브레이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레버식, 두 번째 페달식, 세 번째 전자식이 있습니다. 먼저 레버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버식은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졌고 주행 중 풋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경우 비상 제동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페달식입니다. 레버식과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풋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시 비상 제동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페달식과 레버식은 기계적인 에너지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식입니다. 전자식은 스위치를 조작하여 모터에 의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편의 시설이고 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정기적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동영상을 짧게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주차 브레이크라 말하죠. 흔히들 사이드 브레이크라 말하는데 이전에 주차요 사이드 레버를 잡아당겨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개선이 되니까 발로 밟아서 사이드를 작동시키는 그런 방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 차량들은 이제 그런 기계식에서 전부 빠지고요. 전자식이 나왔습니다.
말대로 EP는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전자보드를 사용하면서 여기는 버튼을 조작 하나로 전자를 잠기는 타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HCG 차량에 이렇게 브레이크, 빗 브레이크 캘리퍼를 달아왔습니다. 이 PD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서버부터고요. PC 모터가 연동을 하는 캘리퍼인데 이게 바로 캘리퍼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퍼 구조를 볼게요. 지금 이쪽까지가 캘리퍼죠. 그래서 캘리퍼 안에는 피스톤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 장치를 보면 오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에 보시면 진짜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포스 마이너스를 전기로 공부하면 이 오븐은 전기, 역으로 전기를 주면 피스톤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피스톤이 나오고 불러가고 이러면서 거기에 캘리퍼를 잡아주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전기를 공부하면서 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루를 미리 시스템을 제가 전기를 주면 네. 이렇게 지금 피스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노출되겠죠. 네. 이건 여기는 헤드를 압착시킴으로써 디스크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휴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사람이 물로 밟아서 이막을 보내서 튀어나오는 걸 얘기해서 25%가 걸려있다. 5%의 흠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하고 있는 보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죠. 보이세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모터로 전기를 공급하는 힘만을 바꾸면서 그래서 5만 원을 바꾸면서 모기의 전기가 흠집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기계는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주차를 해주죠. 전자식 주차를 해줘요.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이런 소원이 되는데 이걸 바로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동차가 뒤에 기능이 없어서 브레이크를 받고요. 브레이크 해당할 발을 떼가고 자동차는 계속 기능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앞에 체결을 잡아버리면 당기지가 되죠. 그래서 이걸 오토홀드 기능 가지고 책임지고요. 그래서 HCG 같은 경우는 이런 캘리퍼 자체에 25%가 붙여있어서 캘리퍼 자체를 지르는 게 또한 현대 자동차에서 사용된 기능은 하나의 모터를 사용해서 바로 케이블을 구성을 해줍니다. 다른 현대대로 약간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삼성 자동차 SMI인가요? 네. 이 차량도 하나의 기능과 동일하게 오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네. 운전석에는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가 하나 부착되어 있겠죠. 이 버튼을 잡아당기면 사이드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금 이거는 자동차의 후면부고요. 그리고 후면부에는 이렇게 리어 서브 프레임이라는 게 존재하죠. 리어 서브 프레임. 그리고 리어 서브 프레임에 여기 부분에 여기에 EBB 유닛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은 간단하게 안에 모터와 여러 개의 소속기가 들어있고요. 여기 공간에는 여기 이 팁을 주차되고 팁을 당김으로써 제동이 되게끔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EBB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거는 삼성의 SM5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볼게요. 지금 이게 바로 기어박스 자체죠. 그래서 기어박스 자체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기술을 하나 들어가서 이게 21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기어박스 그리고 컨트롤 케이블 양쪽으로 컨트롤 케이블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쪽이 바로 왼쪽 바퀴를 잡아주고요. 이쪽은 오른쪽 바퀴를 양쪽으로 이렇게 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터 얼마나 힘으로 잡아당길 것인지 그 스레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 더 재밌는 게 이런 건 기아에서 소금 추가를 드렸습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차 브레이크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의 방식에서 테이블 방식이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버식과 페달식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기계적인 힘으로 테이블을 당겨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캘리퍼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식에 적용되는 방식으로서 전기 모터와 기어를 사용하여 전기적인 힘으로 테이블을 당겨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브레이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두개가 일본에서 돈 정도 되는 자동차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고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간을 가졌고 그 해소가 된 그 부분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그런 부분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